여러분 안녕하세요. 화가제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뒤에 배경을 갖다가 풍경으로 그리고 이 여인을 그리는데 이 피부가 굉장히 하얘요. 그래서 그 하얀 그 피부와 또 이제 금발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가면서 이제 그리겠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 저 덩어리를 잡아야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이런 저기 뭐야 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형태를 처음부터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지 말고 이거를 덩어리로 그려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세 가지 단계를 봐야 되죠. 그렇죠? 밝은 톤과 중간 톤과 어두운 톤. 이쪽에서 뭐 반사광선도 오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깊은 그늘은 이 머리카락에 있는데 어, 지금 이 저기 바이올렛 계열로다가 이 저기 그늘을 일단은 그러니까 어두운 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를 먼저 잡았습니다. 지금 한 이 정도가 이제 그늘에 들어가는 부분이죠.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 거는 중간 톤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좀 더 화이트를 더 섞어서 중간 정도의 명도를 잡아주는 겁니다. 이 코는 이제 여기에 그늘이 약하게 있고 이쪽에서 빛이 왔기 때문에 이쪽은 좀 밝아요. 그리고 여기 입술 옆면 또 턱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역시 이런 깊은 그늘보다는 좀 명도가 밝지만 잡아줘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덩어리를 좀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이 코보다 여기가 좀 어둡죠. 그리고 여기 이면보다도 여기는 좀 밝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선은 뭐 피부색이라든가 그런 거를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뭐 명도, 명도를 먼저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큰 면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광골이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그리고 광골 이게 윗면이에요. 이게 윗면이고 요게 정면이죠. 여기서는 요게 정면입니다. 그러니까 윗면, 정면, 밑면을 꼭 잡아줘야만 이 피감이 나와요. 저는 형태를 잡을 적에 면의 크기, 그러니까 면의 크기를 봅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짜임새, 요 면 크기하고 요거 크기하고 또 요 면의 크기. 그래서 이거를 무슨 저기 퍼즐 맞추듯이 면을 분할을 해요. 면을 분할을 하고 그 규격이 맞으면 형태가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형태를 잡을 때 이 라인으로다가 잡게 되는 경우도 뭐 그것도 뭐 이렇게 나쁜 건 아닌데 저는 이제 그 주로 이렇게 그 덩어리를 보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면을 나누고 그 면의 구조가 짜임새가 정확해지면은 형태는 자연스럽게 정확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 지금 그 이런 식의 덩어리를 기본적으로 잡고 그리고 이제 형태를 볼 때는 이제 뒤에 가서 꼭 한 번씩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덩어리가 나와야지 돼요.
이거를 다 그려놓고서 뭐 손을 봐서 이제 덩어리를 잡을 생각보다 처음부터 얼굴이 이렇게 좀 덩어리가 이렇게 탁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봐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뭐를 잘해야 되냐? 면분할을 잘해야겠죠. 면분할을 잘해야 됩니다. 이걸 면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훈련을 좀 해야 돼요. 훈련을 좀 하면은 그 훈련하는 것만큼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릴 때는 이거 뭐 망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일단은 좀 과감할 필요가 있어요. 과감해서 한 번, 두 번, 뭐 몇 번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은 면을 이제 이론적으로는 아니까 이론적으로 이제 이해가 됐으면 그다음에 이제 실행을 해야죠. 그럴 때 좀 과감하게 겁내지 말고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면적의 크기가 어 이만큼 여기 턱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런 형태 라인으로다가 보다 보면 이쪽 형태하고 이쪽 형태하고 이렇게 좀 틀어질 수가 있어요. 이걸 라인으로다 보다 보면은 그런데 이거를 크기를 이렇게도 쭉 맞춰볼 수도 있고 이렇게도 맞춰볼 수도 있고 다양한 각도로 맞춰보다 보면은 형태가 정확하게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 조금 더 만져놓고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제 그 중앙에 서 있는 여성의 어떤 분위기는 좀 잡았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배경이 있는데 이 산하고 중앙에 있는 주인공하고의 거리가 좀 나와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산에 대한 묘사도 뭐 좀 있고 그런데 하늘은 뭐 이런 데다가 뭐 나뭇가지라든가 이런 거를 일체 안 그릴 생각입니다. 여기에 뭐가 이렇게 있으면은 암만 해도 좀 이렇게 시원하게 탁 트인 그런 공간 또 대기가 아주 신선하고 그런 프레시한 느낌을 이제 좀 손상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넓은 드넓은 공간 창공을 이제 그리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뒤에 이 산 또 그 앞에 있는 숲 그런 것들을 좀 묘사를 하면서 아, 이 공간 거리 지금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 너무 세요 그죠 스케치하느라고 막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이런 것의 명도보다도 더 세거나 더 강하게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조절을 하면서 원근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아 저기 주인공을 마저 마무리 짓는 걸로 해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이 좀 나무를 조금 더 묘사를 하고 뒤에 산하고 그런 말씀해 볼게요. 지금 이 산의 앞에 나무가 큰 나무가 두 그루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하고 여기 이제 이게 지금 나무인데 이 뒤에 있는 산하고의 그 어떤 명도 차이로서 그 나무의 형태가 보여줄 수 있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멀리 있기 때문에 명도를 좀 밝게 밝게 처리를 해주고 그 밝은 명도가 이 저기 나무를 보여줘야 됩니다. 나무를 그러니까 이 나무보다는 나무의 그늘보다는 뒷산이 밝게 그려주는 거 밝게 멀리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산의 능선과 산의 능선 이 산의 능선과 하늘이 맞닿는 부분 그런 부분에 그 저기 그라데이션을 잘 해줘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평면적으로 나오거나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선이 나온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아래쪽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산 아래쪽으로다가는 안개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좀 자욱하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위쪽보다는 아래쪽이 조금 어떤 그 대비도 약하고 좀 어, 얇게 그러니까 이 부분보다 좀 약하게 처리해 주는 게 이제 그 산의 그 높은 어떤 느낌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를 좀 보여줄 수가 있죠. 지금 이제 이것도 여기도 이제 그 나무인데 여기서는 이제 반대로 여기가 이제 햇빛을 받기 때문에 밝아요. 밝고 그거 앞에 있는 산이 한 이 정도 이렇게 있는데 이 명도가 여기 있는 나무의 그 밝은 그 나뭇잎 부분보다는 어두워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직 이제 그리진 않았는데 지금 이런 거 이게 지금 그 산에 여기 그 나무의 밝은 부분들이에요. 빛을 받은 부분. 그렇기 때문에 요 산이 요 나뭇잎의 그 밝은 부분보다는 어두워야지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명도를 어느 정도 해야겠구나라는 거를 머릿속에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래야겠죠. 그러니까 요 동네에서는 얘네들이 제일 앞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나무가 툭 서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묘사들 여기서 그러니까 밝고 어두운 거에 대비, 밝고 어두운 곳에 대비. 여기도 이제 조금 더 묘사를 이제 해 들어가면서 어, 밝고 어두운 곳에 대비. 그러니까 명도 대비죠. 명도 대비 조절을 통해서 원근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그 주인공도 명도 대비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명도 대비를 어느 정도로 해줘야 될 건가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그리셔야 됩니다. 이 앞에 있는 나무를 그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 유화는 어두운 것부터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나무의 그늘지대를 제가 지금 찍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무니까 그 뭐 여러 그 잎사귀들로 가려진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찍어줘야 돼요. 그렇죠? 찍어줘야 되는데 이제 그 그늘부터 먼저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명도를 찾아서 이제 그려주는데 그 그림은 뭐라고요? 그림은 덩어리를 그리는 겁니다. 덩어리를 그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나무를 그리려면 나무의 모양 형태 가지고 나무를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뭐가 있어야 돼? 덩어리로다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큰 덩어리가 돼요. 나무 이파리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크게 어떤 그 입체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덩어리로다가 나와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걸음 근을 먼저 칠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간 지대를 하는데 제가 조금 찍기 전에 덩어리를 먼저 색깔을 칠해 볼게요. 지금 여기 이게 뭐냐면 이 나무의 윗면이에요. 윗면. 나무의 윗면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멀리 있는 이제 그 나무인데 제가 멀리 있는 나무부터 이제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제 가까이 있는 나무 또 디테일한 나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좀 그릴 때마다 소재에 넣어서 이제 수업을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 멀리 있는 거 그리는데 어 여기가 윗면입니다. 그럼 나무의 여기가 정면이에요, 정면. 그러니까 윗면과 정면의 명도 차이가 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풍경은 빛이 이런 각도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윗면이 결코 정면보다 밝거나 그렇진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나 뒤에 있는 배경이라든가 그런 거에 비해서는 틀림없이 윗면의 명도가 더 밝아야겠죠. 이제 이것도 사실은 그 붓이 나중에 아주 그 가느다란 붓으로 이제 디테일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배경과 윗면을 잡아준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늘지대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나무가 요게 한 그루고 요게 또 한 그루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차이를 이제 좀 표현해 가면서 조금 더 그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저기 나무에 덩어리를 그리는데 일단 이제 그 밝은 거하고 어두운 거하고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여기에 그 많은 그 작은 덩어리들이 있어요. 그렇죠? 작은 덩어리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걸 제대로 그리려면 그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걸 그려야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나무에 그 나무가 이렇게 평면적이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그 덩어리들을 이렇게 분리해서 찍어줘야 돼요. 우선 덩어리들을 분리하고 제가 찍어 볼게요. 자, 요런 덩어리 또 이제 요 위쪽에서도 이게 그냥 그 하나로다가 놔두면 이게 이제 덩어리감이 없죠. 이게 평면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기서 작은 덩어리들을 분리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요 덩어리 그러니까 그 그림을 그릴 때 그런 덩어리에 대해서 지금 이것도 이게 이렇게 크지 않죠, 그렇죠? 자 여기서도 좀 작게 그러면서도 이제 그 전체적인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그냥 찍어서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 어떤 설계 도면이 있는 것처럼 머릿속에 이 나무에 대한 구조와 도면이 있어야지 돼요. 도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도면대로 작업을 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또 비교해 보면서 이제 그래야죠. 그러니까 뭔가 좀 더 탁월한 걸 그려야 되는데 어 그냥 무조건 찍으면은 어떤 계획도 없이 찍게 되면은 그것을 이렇게 끄집어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여기서 그 덩어리들을 우선은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구별이 된 덩어리들도 이제 또 거기서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 보면 거기에서도 어 예를 들자면 여기서도 깊은 그늘이 있겠죠. 깊은 그늘이 있고 또 얕은 그늘이 있고 그런 조건들을 갖춰줘야만 어 일단 나무가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조건을 갖추지 않고서 어떻게 얼렁뚱땅 뭐 없을까? 없어요. 방법은.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있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 색세포를 좀 많이 해야지 되죠. 어. 여기 세포가 많을수록 좋아. 그죠? 그럴 때는 이제 그려놓은 거 위에다가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그 붓으로다가 찍어서 그 질감을 나타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붓이 이렇게 크게 작은 그림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그림을 많이 작게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붓으로다가 조금 더 이제 그 이렇게 찍어주면 그냥 그 특 하나로다가 이렇게 터치로다 눌렀던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섬세하게 텍스처도 살리면서
이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무슨 흰색 물론 이제 그렇게 그리는 분들이 있긴 한데 그렇게 그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저기 뭐야 찍어 놓고 붓으로다가 차라리 질감을 올리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조금 더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흰색을 선택을 했습니다. 흰색을 선택한 이유는 이 흰색으로 다 그림을 끝내는 게 아니고 흰색을 어, 여기다 이렇게 찍어주게 되면은 명도를 굉장히 밝게 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명도를 그렇죠? 꽤 튀어나와요, 그죠? 지금 이런 데도 제가 이제 흰색으로다가 뭐 좀 그렸는데 흰색 수채화에서는 물을 많이 사용하죠. 유화에서는 흰색으로다 그것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흰색으로 이렇게 좀 덩어리 중에서 좀 밝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찍어주고 자, 여기서도 덩어리 중에서 좀 밝은 것들을 흰색으로 찍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말려서 이제 나중에 글레이징을 하면 그냥 그 글레이징 없이 그냥 색깔 물감으로다가 이렇게 찍어서 그린 그림하고는 그 굉장히 채도의 차이가 달라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통 요즘 디지털 카메라가 색을 실제보다 좀 많이 꾸며서 뭐 좀 어떤 거는 괜찮은데 어떤 거는 좀 굉장히 어색한 색이 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쨌든 채도를 높이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흰색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흰색을 쓰고 이게 지금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거 우리가 굉장히 정교하게 디테일한 표현을 하기에는 좀 이게 좀 뭉퉁뭉퉁해요. 그렇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 넓적붓 이런 거 좀 와일드하게 생긴 거 이런 애들을 쓱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눌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덩어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좀 커져 있는 덩어리들 그런 애들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작은 그림이 있어서는 활용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어두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두운 부분도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여기 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지금 이제 이 여기에 지금 잡초약 어쨌든 여기 풀이 이렇게 부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볼 때도 보면은 일단은 구조로 봐야 돼요. 덩어리로.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이게 가장 어두운 덩어리들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밑면이 있고 제가 지금 그린 거는 정면이에요. 정면. 정면. 그러니까 풍경화를 그리는데 윗면, 정면, 밑면을 나눈다. 그것도 재밌죠. 정면을 그려야 돼요. 윗면, 정면, 밑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는 거는 이 숲의 구조죠. 숲의 구조예요. 그래서 윗면이 있고 정면이 있고 또 밑면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계획 없이 응? 계획 없이 무작정 그리면은 어,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계획 없이 무작정 그리면은 덩어리감 같은 거 그런 거 나올 수가 없어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윗면과 정면, 밑면이 있구나. 그런 거를
그래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서 보면은 덩어리가 달라지죠. 그림은 뭐죠? 덩어리를 그리는 거예요. 덩어리를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볼 때 그 구조적으로다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이게 밑면이고, 어, 이게 정면이에요. 이게 정면이고, 이건 옆면이겠지.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밝게 나올 것들이 윗면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예, 찍어요. 찍어서, 좀, 여기에 그 섬세한 이제 그런 텍스처 같은 것들이 좀 나올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좀 섬세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연결을 좀 시켜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윗면을 또 좀 잡아볼게요. 윗면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터프하게 돼 있는 것들을 붓으로 좀 눌러서 그라데이션 시키는 거죠. 그라데이션. 일본 말로는 복가시. 우리 어렸을 땐 복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때 선생님들이 어? 그 옛날에 그림 배우신 분들이라 복가시. 야, 복가시 좀 해. 복가시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윗면을 좀 해볼게요. 윗면을. 자, 이런 데가 윗면이 되겠죠? 이런데. 그 위쪽을 바라보고 있는 면이 윗면입니다. 갈등할 거 없어요. 그리고 뭐 숲이 숲 자신도 수시로 바람 때문에 변하는 거니까 어? 이게 뭐 맞았네 틀렸네 이러면서 시비 걸 그럴 것도 없고 그냥 그리면 됩니다. 위를 바라보고 있는 면, 그게 윗면이에요. 편안한 마음으로. 자, 이렇게 보이나? 그러니까 뭐 숲을 그려도 항상 구조를 따져라. 구조는 윗면, 정면, 밑면, 또 좀 더 나아가서 옆면. 그런 거를 그려야지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그리면은 이 구조에 맞춰서 숲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냥 대략 감으로다가 찍거나 뭐 이렇게 해도 물론 이제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보다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 좀 쉬운 듯 하면서도 은근히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리는 것이 구조를 갖췄느냐, 구조가 있냐 없냐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채도 문제를 얘기를 했죠. 채도를 높이기 위해서 흰색을 나눠 쓴다. 그리고 이제 그거 말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그 위에 글레이징을 해서 굉장히 맑고 깨끗한 색을 만들어낸다.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게 너무 이제 이런 터치가 이게 사실 큰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스케일에서 볼 때 그런 것들은 크다고. 그러면은 붓을 깨끗하게 닦아서 이렇게 찍어주는 거죠. 근데 이걸 만약에 이 붓에다가 물감을 묻혀서 하게 될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붓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칠해 놓고 이거는 이제 슬쩍슬쩍 이렇게 물러가면서 그 좀 터프하게 돼 있는 것들을 조금 섬세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어이구 의외로 괜찮네. 이제 그런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라야지. 말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는 리킨을 써요. 리킨을 쓰면은 좀 마르는 속도가 좀 빠른데 그리고 이제 그 위에다가 한번 글레이징을 하고 그러면은 상당히 효과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지대에 그 나무를 좀 그리려고 그래요. 여기하고 이제 이쪽에 좀 나무 좀 있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선 나무는 먼저 그늘부터 먼저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고 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토원 정도 되는 덩어리를 이제 칠해주면서 덩어리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주 밝은 이파리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그래야죠. 그리고 이제 이런데 조금 더 이제 묘사를 더 해줄 건데 여기도 이제 색깔도 좀 더 채도도 좀 높이고 제가 이 나무를 조금 더 표현해 놓고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조금 채도를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저기 뭐야 이 카메라 상으로 보니까 채도가 나쁘진 않은데 이 그림 실제 그림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높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색깔을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지금 레몬 옐로우입니다. 레몬 옐로우는 채도를 높이는데 아주 굉장히 좋은 역할을 많이 하죠. 여기를 이제 그 화이트로 기본적인 명도를 높여 놨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어, 레몬 옐로우, 레몬 옐로우나 그리니쉬 옐로우 정도 그런 정도로다가 이제 조금 덮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선은 일차적으로 레몬 옐로우로다가 채도를 어느 정도 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덩어리를 생각을 해가면서 이제 그 여기 있는 숲 그런 것들을 색깔을 칠하겠습니다. 좀 더 높아졌나?
지금 이제 이런 부분 덩어리가 조금 덜 나왔어요. 그런 부분은 명도를 조금 더 어둡게 칠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렇게 덩어리가 이게 이제 옆면인데 옆면 덩어리하고 밑면도 조금 좀 약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풍경화를 그릴 때 보면은 이런 덩어리를 최종적으로 한번 만져주는 게 좋습니다. 대략적으로 그거 안 그리고 그냥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건 좀 부족해요, 방법이. 좀 입체감 물론 이제 그대로도 그렇게 끝내는 것도 뭐 무난하게 봐줄 수도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덩어리다. 이것도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덩어리다. 이런 거를 좀 생각을 더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이제 조절을 해주고 구조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게. 이게 무슨 저기 추상 미술이나 뭐 이런 거 하고도 좀 다른 거니까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이런 부분, 이렇게 꺾여 있는 부분과 밑면 그런 것들을 좀 더 그려줘야 됩니다. 뭐 안 해도 뭐 별거 뭐 무방하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또 멀리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찍어주면은 얘네들이 어떤 터치로 남아있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조금 어, 부드럽게 그라데이션 시켜주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라데이션 시키는 거는 이제 또 이거를 그냥 그좀 작으니까 이제 이런 붓으로다가 조금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그래서 부드럽게 어떤 터치가 너무 이렇게 강하게 남지 않게 그렇게 찍어주는 거 그것도 제 경험상 나쁘지 않아요. 이런 부분도 조금 이제 덩어리가 좀 덜 나왔어요. 그래도 이제 이런 부분은 주로 붓을 이렇게 붓질을 하는 게 아니라 붓질 하는 것보다 찍어주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색세포가 필요로 하는데 그걸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그 붓을 칠해서 그 많은 세포들을 단순화 시켜버릴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좀 찍어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또 좀 보면 덩어리상 보면 지금 이거를 하나의 덩어리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하나의 덩어리를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얘보다는 이쪽에 있는 애가 조금 더 어둡게 하나의 덩어리를 놓고 봤을 때 그래서 또 좀 만져주고 찍어주는 겁니다. 자, 또 요거보다는 얘는 또 조금 뒤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얘를 눌러주니까 얘보단 얘가 더 뒤에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죠.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나? 이제 이런 그 얼굴에 그 볼터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금 손을 볼 거예요. 아주 얇게 물감을 얇게 만든 다음에
부드럽게 칠해주는 거. 이게 이제 밑색이 완전히 말라야겠죠. 완전히 마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색은 아주 그 미세한 거에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세한 밝기들 그런 것들을 어, 잘 표현을 하면 그것이 어딘가 모르게 달라요. 미세한 거. 그 얼핏 보면은 그게 그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어, 색의 그 온도의 변화가 그림의 분위기를 어딘가 모르게 바꿔줍니다. 여기에 이제 볼터치를 한번 이렇게 넣어볼게요.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이거 칠했어 안 칠했어? 그럴 정도로다가 아주 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조금 뭐가 좀 달라지죠? 조금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여성들 그 화장하는 거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렇죠? 아주 얇게. 여기가 조금 진해졌나? 이제 눈 있는 부분도 조금 이 볼 터치하고 색을 맞춰서 이 부분도 아주 미세하게 색을 올립니다. 여기가 하이라이트니까 여기하고 여기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그쵸? 조금 그림의 얼굴 분위기가 또 좀 바뀌어요. 어, 자, 이제 이쪽도 마저 해볼게요. 여기서도 이제 이게 이렇게 둥근 거니까 여기가 하이라이트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건드리지 말고 아니면 아주 얇게 건드려주고 이 부분 약간 하고 너무 진하지 않게. 자, 얼굴이 화장한 얼굴이 됐죠? 조금 튀나? 이 눈 두덩이 이 부분도 여기 볼 터치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아주 부드럽게 채도가 높아지게 만드는 거죠. 아주 부드럽게 해줘야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여기는 조금 색 온도가 따뜻해지는데 오페라에다가 그린 유시 옐로우나 뭐 레몬 옐로우나 이런 걸 살짝 섞어서 아주 얇게 이런 부분도 제가 좀 만들어 볼게요. 오페라에다가 그린 유시 옐로우를 조금 섞었어요. 그래서 여기 색의 온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채도도 높이고 어, 아주 얇게 칠하는 겁니다.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평면적으로 느껴지지 않게 밝기가 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채도가 높아지면은 밝기도 조금 밝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일로 내려가는 단계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 점점 그늘로 내려갈수록 밝기가 어두워진다. 그늘에서 일로 올라갈수록 밝아진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가지고 여기를 그래야겠죠. 자, 여기 조금만 더 만져보겠습니다. 약간 더 밝아지고 입 꼬리 있는 부분 그래서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단계가 나와야 돼요. 여기도 오페라를 그 글레이징 했어요. 그래서 입술 채도가 많이 높아졌죠. 여기 하이라이트 있는 데는 좀 닦아놔야겠다. 조금 닦아내니까 요 입체감 이런 것들이 좀 더 살아나요. 자, 그리고 머리카락을 좀 너무 안 돼 있는데 이제 머리카락을 좀 더 묘사를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머리카락을 그릴 텐데, 머리카락의 이제 구체적인 이제 그런 모양 같은 거는 나중에 하고, 일단은,
여기 이 부분은 사실 저기 제가 머리카락 설명을 위해서 좀 덜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는 요령 같은 거 이제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할까 해서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10개 머리카락의 기본이 되는 색을 한번 쓱 칠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머리카락의 구조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스케치하듯이 이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흰색으로 뭐 이런데요. 그늘을 갖다가 그리려면 그늘의 그 요런 형태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좀 골치 아파요. 그런 것보다 그냥 쉽고 편하게 일단 흰색으로 이렇게 이 머리카락의 구조를 갖다가 먼저 그려주는 거죠. 이렇게 웨이브가 져서 이렇게 내려가는 이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머리카락하고 그이 하늘하고 그 관계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뭐 이렇게 무슨 딱딱하게 연결이 된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끝부분에서 그라데이션이 좀 잘 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의 관계를 잘 신경을 써줘야 돼요. 여기를 저기 페인팅 미디엄이나 뭐 이런 걸로 좀 적셔 놓고 하면은 좀 더 쉬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끝부분이 딱딱하게, 이게 지금 딱딱한 겁니다. 이 그림이 작아가지고, 좀 섬세하게 하기도 좀 수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걸 해내야죠. 그죠? 어, 이 관계를 우선은 좀 잘 좀 봐줘야 돼요.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잡냐면, 물감이 전혀 없는 그 이제 깨끗한 붓으로 이 중간 지대를 이제 그 부드럽게 그라데이션 시켜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좀 부드럽게 되죠. 그러니까 머리카락의 흰색과 그 하늘의 그 울트라마린 블루의 느낌하고 이렇게 중화가 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복가시, 복가시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복가시 해. 복가시가 좋아야 돼.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랬는데, 그, 그라데이션을, 자, 이제 되죠? 부드럽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이런데 조금 스케치 들리는데 좀 더 해볼게요. 이런데.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꼭 신경 써줘야 될 게,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도 앞뒤가 있습니다. 음, 누가 앞에 있는 거냐, 누가 뒤에 있는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는 앞에 있고 얘는 뒤에 있는 거죠. 어, 그러면은 얘가 앞에 있고 얘가 뒤에 있는 거는 뭘로 표현을 하냐? 그거는 이 여기 있는 경계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과 이 뒤에 있는 것과의 그 명도 차이, 그걸로써 그 얘보다는 얘가 앞에 있는 덩어리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머리카락이 이것도 다 덩어리로 봐야 돼요. 머리카락을 덩어리로 그려야 된다. 덩어리로 그리는데 이게 꺾일 때마다 명도의 차이가 나오죠. 꺾일 때마다 명도 차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까지 밝기가 똑같으면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쪽이 밝고 이쪽이 살짝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 큰 줄기에서 여기 서 있는 애들, 이 얘네들이 지금 서 있는 애들인데, 이 서 있는 애들의 명도가 이렇게 누워 있는 애들. 그러니까 얘는 지금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90도 각도로 핀을 꽂으면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있는 애예요. 얘는 90도 각도로 핀을 꽂으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그 방향이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보다 여기가 밝을 수밖에 없어. 꼭 그 명도의 차이 그런 거를 줘야지만 그 입체감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뭐 슬쩍슬쩍 이렇게 그 적당히 페인팅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조에 맞춰서 그림을 제대로 그리려면은 그런 거를 다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그게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잘 기억했다가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얘 밝기하고 얘 밝기하고는 아주 달라요. 얘는 서 있는 애라고. 그리고 얘는 누워 있죠. 우리가 저기 해변에서 오일을 바르고 선탠 할 적에 바르고 누워 있어요. 그죠? 왜? 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서 있으면은 빛을 덜 받아요. 그죠? 위에서 빛이 오니까 그건 뭐 다 누구나 아는 그런 얘기지만 우리가 기억을 좀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가 굉장히 밝아 보여. 그래도 여기보다는 어둡게 해줘야 돼요. 왜? 얘는 방향이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얘는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꼭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하고 그 뒤에 있는 머리카락하고의 명도. 그 차이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이 이 머리카락이 앞에 있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여기도 이제 좀 그늘지대, 머리카락에 그늘지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쭉 스케치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 설명을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부분적인 설명이 됐어요. 자, 그리고 또 얘 밝기, 얘 밝기, 얘 밝기가 달라요. 그거를 꼭 신경 써야 됩니다. 여기서도 그라데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무슨 이렇게 가위나 칼로다가 이렇게 자른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게 여기 제가 조금 더 이 뒷부분까지 좀 설명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거보다 이게 확실히 앞으로 나왔죠. 그거는 이제 이것과 이것, 요 밝기와 요 밝기의 차이, 이 밝기와 이 밝기의 차이, 그거를 구조적으로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요거 조금 더 차이를 주면 얘가 뒤에 있고 얘가 앞에 있다라는 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런 데서도 조금 이제 디테일한 묘사를 조금 더 올려주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밝기가 같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건 특히 터치의 방향을 지금 이게 이렇게 그 시장에서 파는 그 꽈배기처럼 이게 이렇게 꼬여 있어요. 이게 꼬여 있는 그 방향 각도 거기에 따라서 밝기 차이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처리해 주는 거.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이렇게 꺾이는 겁니다. 이거 그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요거 잘 이해하시면은 나중에 도움이 좀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부분 제가 조금 더 그려놓고 말씀을 이어갈게요. 여기서도 이쪽, 여기가 위고 여기가 아래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육안으로 볼 때 잘 눈에 안 보이거나 이제 그러기 쉬운데, 이것도 거기에 맞춰서 머리카락의 결과 방향에 맞춰서 여기하고의 명도 차이, 또 위쪽하고의 명도 차이, 이제 그런 거를 좀 더 신경을 써야겠죠. 여기서 이 머리카락이 안 보이는 이유는 밑에 명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거 잡아주면서 이런 구별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뒤에 있는 여기 약간의 그늘이 있는데 이런 명도 차이를 통해서 서로 비교가 되고, 각도 꺾임에 따라 아주 작은 것들도 그 명도의 차이를 주면, 명암의 변화를 주면 이제 그 입체감이 나오겠죠. 이런 데는 이제 그림자가 있어요. 또 그런 거 봐가면서 제가 묘사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이 그림을 마칠까 합니다. 그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름다운 시절, 우리가 삶에 있어서 뭐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대로 또 중년에는 중년대로 근데 머릿속에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느끼고 기억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이것이 현실이든 뭐 그렇지 않든 우리의 기억 속에 뭐 지금 이 흐르는 시간도 그 모든 것이 다 과거로 가는 거고 뭐 철학적인 의미를 떠나서 아름답다라는 게 무엇인가? 또 우리가 우리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을 어떻게 아름답게 어, 만들어낼 것인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 그림을 그려보세요. 뭐 전혀 관계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나무를 아주 멋지게 그려낸다든가, 인물을 아주 정말 훌륭하게 그린다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오늘 레슨이 이게 좀 길었어요. 근데 아무튼 긴 시간 여러분들 봐주셔서 고마워요. 예, 봐줘서 고마워요.